야 A'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되겠구나. B가 5, 4가 이 정도는 누구나가 알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를 가령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한다든지 그럼 이제 늘어주는 거예요. 저 주기 싫어요. 자자 거리의 B 내분적으로 보세요. 2대 4였죠. 그럼 1대 2 내분적으로 하시면 게 제일 빨리 됐죠? 1대 2여야 되는데 X좌표 길이의 차를 보시면 X좌표 가로 길이가 다 해서 6이란 말이에요. 그럼 길이 2만큼 더 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2였으니까 1이겠네. 그럼 여기 나중에 4 더해서 5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끝났죠? 얘는 풀이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득하십니까? 이해하셨죠? 물론 서술형으로 나와서 서술을 하여라 그러면 하면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분점이니까 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느니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무조건 필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쓰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채점 기준표를 3개, 4개를 만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야. 아니면 진짜 꼼꼼하고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 2개 정도 만들어요. 근데 내가 채점 기준표에 없는 방법으로 풀었어. 답까지 완벽하게 맞아. 그러면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도 점수를 안 줬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공손히 싸우셔야 되고요. 그건 내가 미운털 맡긴 거 맞거든.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답이 틀리잖아요. 답이 틀렸다는 건 중간에 어디선가 계산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통은 빵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상 요구하는 걸 한 줄도 안 쓴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출제자는 채점 기준표를 이 길로 가라고 썼어. 여기에 대해서는 막 뭐 중간중간 배점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첫 번째 옹달샘 찾았으면 몇 점, 그 다음에 마녀의 집 찾았으면 몇 점, 과자집 찾았으면 몇 점, 이게 다 있어.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 길로 갈까? 그러면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뭐 채점 어떻게 알고? 근데 목적지에 도달을 못했어? 그럼 아마 빵점일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이거는 녹화 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점수를 받으시려면 여러분 1학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학교를 다니시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걔 이렇게 할 정도의 모범생이시면 돼요. 그랬을 때 2학년 2학기 때도 좀 빠듯하고 3학년 1학기쯤 가면 좀 봐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고요. 걸리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서술형 채점하고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때 이거 좀 더 줘요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럼 더 이상은 1점도 줄 수 없게 돼요.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 이거는 서술형으로 채점하는 학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1점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면 공론화 시키지 마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번 아니야 이 새끼야 너 점수 못 줘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남들 보는 데서 더더구나. 근데 막 쫄랐는데 점수를 1점이라도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연쇄 반응을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마시고 은근슬쩍 딜을 좀 하세요. 제가 이거는 정말 그렇지만 그냥 처음부터 서술형 답안지에 잘 쓰시고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찾아보세요. 조금 도와드릴 방법이 없나 알아는 봐드릴게요. 자, 그런 걸 했다 였었고요. 22번 같은 거 괜찮으십니까? 이제 와서 이걸 얘기를 할까? 잠깐만 23번 좀 볼게요. 23번 잘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면좌표하고 직방은 이미 시험 범위가 아니기는 한데요. 여러분 그 이제 와서 뒷북을 좀만 칠게요. 23번 보니까 갑자기 이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런 문제 많이 푸셨죠? 1학기 때도 많이 푸셨고 A점 0,A 물론 이런 평행사변형 그리면서 좌표 평면 그리면 호구예요. 호구. 호구에다가 심지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0,A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0,A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좌표 평면에서 찍었으면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오류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리는 거고 한편은 몰라서 못 그리기도 합니다. B, 0, C에다가 C, D에다가 3,5. 여러분 이거 보고서 C가 B 플러스 3인 거 아세요? 아시면 됐고요. 모르시면 1학기 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게요 거창하게 벡터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평행사변형 나왔을 때 맨날 때 대각선이 2개가 나왔어요. 서로 교점이고 이렇게 푸셨잖아요. 물론 23번은 이것도 아마 필요할걸요. 하시다 보면 여기를 딱 지난다는 컨셉으로 푸실 거기 때문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맨날 이런 거 푸셨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평행사변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A점 좌표 그냥 편하게
같은 거 할게요. B점에다가 뭐 할까? 뭐 0,3이었다. 보이시죠? 1보다 3이 밑에 있어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Y축이 이 방향이 양수로 될 거 아니야. 별거 없죠? 축은 그리기 나름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A, B, C 시점에서 망고로 불러줘요. 4, 7? 알겠습니다. 4,7. 자, 사각형 A, B, C, D가 이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읽었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D점이 잡혀 뭐겠어요? 6,000만. 네, 괜찮으시죠?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아시는 거죠? 네. 저는 1학기 때 내신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중에 1학기 때 저랑 내신 같이 하신 분이 이게밖에 없어서 이거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같고요. 동의가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각형이 합동해야 되니까 x좌표차가 x좌표차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똑같은 내용을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할 거냐면 BC 벡터랑 AD 벡터가 같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벡터를 외우시면 이 내용이에요. 하여튼 문제 풀다 이게 갑자기 보여서 23번에서는 근데 이러나 제가 잘나서 실컷 했습니다만 할 수 없이 결국엔 고생 하셔야 돼요. 2 곱하기 x-1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3은 0입니다 라고 썼을 때 우리는 얘가 2분의 b 플러스 3에다가 2분의 5를 딱 지나야 됩니다를 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풀기는 했고요. 대신에 이제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었다면 요거 이용했을 겁니다 아마. 자, c는 b 플러스 3이잖아요 같은 걸 한번 써먹기는 했었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또 누구랑 같아야 되나요? 얘가 2분의 c하고 2분의 뭐야 이게 a 더하기 t인가요? 뭐 얘네들이랑 같다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솔직히 말하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그려보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함수의 함수식을 알긴 하세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이 뭐 못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냐? 출제자도 몰라요. 출제자도 그냥 기분이 그래서 이렇게 꿀렁꿀렁 한 거야. 그 다음에 거꾸로 그 얘기도 해. 그럼 함수식 알면 어디다 쓰시게요? 적분하시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16번에서의 원문제랑 똑같이 뭐냐면 그냥 잘라 붙이시라고. 얘는 보나마나 잘라 붙이는 문제다. 이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되게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요. 이 모양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 모양이라는 걸 알고 푸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그림 그리기는 더 편하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네모칸들에다가 뭘 막 잔뜩잔뜩 그려놨냐면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꿀렁꿀렁을 똑같이 재현을 뭐 진경산수와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걸 재현을 하려니까 힘든 거지 실제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대신에 뭐가 겁나 헷갈리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10원이야. 쟤를 갖다가 옮기면 10수야. 이거를 막 하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누구를 옮기는지 까먹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문제 푸시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리니까 계속 봐야 되거든. 자, 출제자가 처음에 준 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가 C였어. 자, 그럼 여기는 3이었고요. 얘는 3이었고요.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C2인 거죠. C를 갖다가 3만큼 이동하면 이거야. 밑으로 6만큼 가렸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가 C 까지 여기까지. 침착해. 얘가 C2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C1이었죠. 얘가 1번, 얘가 2번.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라고? C1을 갖다가 3만큼 옮겨. 그 다음에 2칸 올라가. 그럼 얘가 지금 C의 3번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넓이 구할 거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짜라라라라라라 x는 6 올라갔다 와 내려갔다 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내려갔다 와 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냥 과부족분을 갖다가 퉁퉁 잘라 넣으시면 되죠. 요만큼 턱 잘라갖고 여기다 넣으시고 툭 잘라갖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네모 하나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크게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정사각형 하나 나오고 끝나요. 66에 36도 너무나 별거 없고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마세요. 꿀렁꿀렁 막 알지 못하는 꿀렁꿀렁 뭐라 열심히 그려요.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가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최소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 있다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나중에
함수 그래프 막 그릴 때도 제가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인 그래프하고 뭐 직선하고 교점 이런 거 할 때 꼬불꼬불 열심히 그리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삐죽삐죽 쉬우니까 이제 열심히 여러분이 모르는 곡선을 열심히 그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뭐 25번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걸까나?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얘는. 자, 26번은 진짜 아유 정말 하나하나 다 쓰시면 언젠가는 나옵니다. 26번을 틀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제 잔소리 더 많이 할 거예요. 암기 거만 외워놓으셨죠 지금? 아닐 리가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이 막 빠짝빠짝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 지금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시험 왜 이렇게 빨리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뭐냐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맞았다고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문제를 틀렸을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렸을 때의 그 기분을 다시 복귀해봐. 왜 틀렸는지를 알아보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무식해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도 저는 무식한데요? 하시면은 얼른 공부를 해서 따라잡을 수밖에 없고요. 왜 틀렸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옆에서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랬어를 간섭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네, 본인이 스스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가령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이에요. 인간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를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읽으실 때 와? 이러면서 이렇게 띄어쓰기는 너 왜 거기서 띄었어? 너 지금 행간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너 왜 말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괄호 열고 단조건 들어가잖아요. 단 어쩌고저쩌고 너 그런 말 왜 했니? 이거를 다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과잉 스펙으로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가령 절대문제식 들어가시는 분들 같으면 야 x가 1보다 뭐 x가 1보다 크대 이런 말 나왔으면 너 새끼 지금 x 빼기를 한 덩어리로 봐서 산술기가 쓰려고 그래서 양수라서 이런 걸 의식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래야 출제자하고 이 감이 더 살아나고요. 출제자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인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가 제일 자신 없는 거 있죠. 여기는 대충 읽어 안 읽어 사실은. 여러분 본인을 스스로 잘 관찰해보세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어렵고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그럼 거기를 안 가버린다. 나도 최초에 안 올라가잖아.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야. 그러면 가장 꼴보기 싫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 막 공포에 가득 차 있어. 이 부분을 안 읽고 이 밑에 것만 열심히 읽고 단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둘로 갈게요. 공부하시는 중이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죠. 죽도록 푸셔야죠. 저 오늘 아침 9시 잤어요. 아니 아침 6시에 됐어요. 아침에. 하여튼 왜냐면 어젯밤에 풀던 거 문제가 안 끝나가지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은 6시간을 주무시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고민을 겁나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안 읽은 채로 나머지를 어떻게든 내가 알아낼 수 있겠지라는 망상을 하지 마시라고요. 얘를 딱 정면 승부 딱 하셔야 돼요. 적진으로 그냥 뛰어드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 못했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어요.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구절이죠. 거기에 모든 정보 핵심 내용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풀었는데 맞겠지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점점 더 공포에 질려서 막 숨이 가빠오고 손발이 발발 떨려. 그런 게 이제 손절이야. 읽지 마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패닉이 와서 막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이게 열심히가 아니야.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소나기는 피해가 이런 거 있죠. 물론 우리는 토요일에도 보셨지만 소나기도 피해가도 태풍은 뚫는 거야? 어쨌든 시험을 보는 중이면 얘는 소절입니다. 절대로 풀지 마세요. 아예 보지 마. 그냥 그 다음에 보지 말고 집에 와서 보니까 풀렸어요. 아까우세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풀어서 멘붕 와서 다른 거 다 풀렸을 거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150점어치 준비해 가서 100점어치 간신히 맞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 자,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계속 냉정하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요 사실은 되게 타조 같은 습성이 있어서 무서운 문장이 나오면 숨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겠죠 라는 거를 부끄러우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맞았을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혹시 더 빨리 못 푸냐? 이렇게밖에 못 푸냐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밖에 못 푸는 문제들도 많아요.
나 이거 더 이상은 빨리 못 풀겠는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슬슬 이걸 가를 때가 왔어. 학교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몇 문제고 객관식 몇 개, 서술형 몇 개 다 해서 우리는 사실상 서술형을 채점 안 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굉장히 특이하게 60분짜리야. 또는 심한 학교는 얘네들 70분짜리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없죠. 다 50분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놓고서 우리 학교는 그동안에 단원별로 문제를 배열해 왔어. 그럼 난이도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다가 배점도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 학교는 단원을 막 썼고 무조건 난이도 순이야 라는 학교가 있고요. 우리 학교는 난이도 순인 것 같은데 역배점이야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인 학교 시험지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 거 맞죠? 안 되면 작년 재작년 것도 다 드릴 테니까 무조건 와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립학교 같으면은 이게 팁이 많이 안 바뀔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기조는 좀 이어서 내려올 수 있다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1학기 시험지 중간기말을 다시 분석해보세요.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대충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시험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한 번씩만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짧게라도 좋아.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갑자기 부동하고 시험지 받음을 당하시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세요. 그래서 길 가면서 혼자 이렇게 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공차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보는 상황 있죠. 그 50분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걸로 미뤄봤을 때 내 출석 번호가 어째고 저째고 하면 이번에도 내 대각선 앞에 앉는 애가 다리를 건너 쪄야겠구나. 그럼 나는 그게 신경 쓰이면 이런 식으로 풀어봐야지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그 여러분 있잖아요. 공포라고 하는 건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이제 미시를 낳게 돼서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너무 아무 논리도 없는 징크스들 있죠. 뭐 횡단보도에서 흰색만 밟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